지난주 인천 청라 아파트에 이어서 충남 금산에서도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포커스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때문에 140여 대가 다 불에 탔잖아요. 맞습니다.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이게 주행 중인 것도 아니었고 사흘 맞습니다. 동안 서 있다가 화재가 일어났어요. 네. 지금 조사 중이긴 한데 추정하시는 화재 원인 어떤 거 꼽으세요? 지금 하루 이틀에 불나는 사례가 전기차는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내연기관차는 그런 사례가 거의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전기차의 특성 자체가 이 충전된 전기 에너지의 불안감이 커지게 되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화재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과충전시켰을 때 불안한 거죠. 가득 채우게 되면 찰랑찰랑하게 되면 넘치는 거거든요. 그 원인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 셀의 불량입니다. 배터리 셀의 불량은 예를 들어서 배터리 제조사에서 잘못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전기차 운영자가 너무 과도하게 운행을 하면서 대한민국 과속방지턱 제일 많지 않습니까? 바닥에 친다든지 충격이나 압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침수가 된다든지 해서 배터리 자체의 내구성이 떨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배터리 셀 자체가 쇼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조사 중인데 좀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전기차 화재가 700도에서 1000도씨까지 온도가 워낙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소실이 돼서 전소가 되죠. 그래서 원인까지 녹아내리다 보니까 그래서 원인 불명인 경우가 전기차 화재가 굉장히 많아서 일단 최대한 수건을 하고 있지만은 고민은 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네요. 근데 전기차가 이제 주차 중이었어요. 네. 서 있었어요. 화재가 나는 게 이례적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차는 세워놓고 몇 시간 후나 하루 이틀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전기차고 말씀드린 대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세워놓고 불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거의 희박하고요. 저도 이제 그 현장 가서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은 경우도 있는데 내연기관차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운행 도중에 화재가 생기는 게 내연기관차의 특징이기 때문에 또 확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소화기에 있으면 끌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차는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하면은 일단 안전한 곳에 빼놓고 빨리 피하는 거 그리고 119에 연락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지 끌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이 요새 팽배되니까 좀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내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주차된 차에서 어떻게 불이 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전기차의 경우는 며칠 주차를 했더라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있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또 지금 발생한 전기차의 화재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생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건이 있어요. 근데 충분히 전기차는 움직이는 가전제품이거든요. 또 배터리라는 것이 우리가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물의 양을 약간 줄여주면은 화재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득 채워주게 되면은 이게 상태가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면은 화재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루 이틀 후에 생길 수 있는 사례가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실 때 배터리 얘기를 많이 네.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화재 차량이 벤츠인데 네. 저가의 중국산 배터리를 써서 문제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배터리 전쟁은 한중 간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중국 배터리가 우리보다 나쁘다, 좋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건 없어요. 너무 이제 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고요. 이번에 벤츠에 들어가는 배터리사가 전 세계적으로 한 10위권 정도 됩니다. 근데 양적으로 10위권이지 그 회사의 제품 자체는 고급 배터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원인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도심지의 70%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단 거주지 특성이 가장 높습니다. 위에 땅덩어리가 없다 보니까 충전소 밑으로 주차장 내려가고 충전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폐쇄 공간에 대한 공포거든요. 그거는 이 한국산이고 중국산이고 간에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폐쇄 공간에서의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지금 아직까지는 중국산, 한국산에 대한 부분들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요. 또 원인도 어느 게 더 많이 나. 사실 우리 배터리, NCM 배터리가 중국의 LFP보다는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저가를 써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네.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폐쇄 공간에서의 주차, 폐쇄 공간에서의 이 화재
이 경우는 이번에 화재 뭐 보셨겠지만은 소방차 아예 못 들어가고요. 네. 물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100여 대가 피해를 받으면서 8시간 반 만에 꺼졌어요. 근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폐쇄 공간에서의 공포는 소방청 뭐 회의를 저도 많이 가지만은 공포입니다. 발생을 안 하고 외국에서 보면은요, 대한민국 같이 악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서 오면은 놀라는 게 아니 너네 지하에다가 다 내고 지하 충전소야라는 거 있죠. 지상이면 그냥 끄면 돼요. 지하는 답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방법이 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걸 의무화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만약에 전기차를 쓰는 사람이라도 배터리가 어디 건지 네. 어떤 제품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게 저가냐 고가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없는 것보다 네. 낫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내연기관차 운행을 지금 하면서 엔진이 어디 거, 변속기가 어디 거 모르잖아요. 네. 왜? 브랜드를 믿고 사는 거거든요. 지금도 차를 살 때 완성차를 파는 제작사를 믿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 배터리에 대한 거 공개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안 하는 것보단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공개를 하게 되면 제작사가 배터리를 공급받을 때 좀 더 좋은 제품 소비자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네. 소비자가 어떤 반응을 할까라는 측면에서 좀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죠. 그런 어떤 선제적인 효과라는 좀 건 의미가 있습니다. 불안감을 없애는 효과가 맞습니다. 좀 있을 수 예, 있다. 그러나 이런 거네요. 근본적인 네. 아까 폐쇄 공간에서의 화재가 발생하는 거, 네. 그걸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한정적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원인 중에 첫 번째로 꼽으신 게 과충전이에요. 네. 어떤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과충전이라는 것은 네. 이 배터리가 100까지 충전을 시킬 수 있는데 보통 지금 나오는 제작사에서 나오는 전기차는 97%, 8%까지 충전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 마진이라고 2%, 3%라는 얘기는 네. 찰랑찰랑해서 가득 찬 거거든요. 이게 설정이 돼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보통 97, 8%까지 충전하게끔 충전하게끔 나옵니다. 나오는 차가. 거예요? 왜냐? 네. 네. 그게 이제 타사 대비해서 경쟁력을 배터리도 용량을 줄이면서 주행거리 싸움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득 채우거든요. 우리는 몇 시간 갈 수 있는 차다 이런 걸 맞습니다. 보여주는 건가? 근데 예를 네. 들어서 충전 효율을 좀 낮춰서 안전 마진이라고 해서 10%, 20%덜 충전하면요. 불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보셨겠지만은 어젠가 그젠가에도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것이 물류에 이동을 할 때 전기차 충전을 50% 미만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바로 충전을 낮추면은 불이 안 나는 거고 네. 해외에서도요. 물류 업체에서 지금 배를 카케리아라고 배를 나르지 않습니까? 차를 나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기차는 30% 미만만 받겠다라는 것도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니까 충전을 좀 덜 하면은 불이 발생, 즉 전기차 화재를 몇 분의 1로 다운시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 나온 발표를 보니까 네. 충전율을 제한하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네. 같은 맥락입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사실은 지금 전국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약 25만 개의 충전기는 완속 충전기입니다. 이 완속 충전기는 과충전 방지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이 설치해 있는 완속 충전기의 과충전 예방 기능을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또 비용도 들어가고 기간이 걸리니까 당장 불안감 없애는 방법은 전기차는 자체적으로 본인이 90%, 80% 세팅해서 충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냥 꽂아놓고 가등 우리가 일명 만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휘발유 가득 넣듯이 맞습니다. 전기도 그렇게 넣는다. 네, 그렇게 넣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서울시에서 발표한 부분들은 네. 90% 미만으로 하겠다. 그리고 입대위에서 그런 것들을 입주자들의 어떤 전기차에 대한 걸 90% 미만을 확인을 해서 받아주면은 훨씬 더 안전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자정 기능도 필요하고요. 또 입대위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모여서 그런 네. 합의를 하게 되면은 내 재산, 내 모든 거 네. 생명을 아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조치 중에서 가장 선제적인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전율을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선제적인 조치다. 근데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고 습하잖아요. 네. 근데 화재가 많이 일어나니까 혹시 날씨하고 영향은 없나?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전혀 어떻습니까? 배제는 못하지만은 네.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급증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내연기관차도요. 네. 보통 온도가 높다고 화재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너무 높은 온도 있죠. 네. 너무 높으면은 우리가 이 내연기관차만 하더라도 앞에 엔진에서 차가 달릴 때 엔진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에 바람을 이용을 해서 식혀주는데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식히는데 한정적이니까 노후화된 중고차인 경우에는 내연기관차도 화재 건수가 올라가요.
근데 지금 전기차가 온도가 높다 그래서 이 화재가 높은 거냐? 그거는 거의 뭐 아니다. 관계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고 전기차의 경우에는 지상에 주차하자고 하는 거는 화재 진압이 용이하기 때문이지 뭐 이런 날씨라든지 다른 영향은 아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봐야 되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말씀드린 대로 네. 도심지의 70%가 아파트, 집단 거주지 특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갖고 있는 게 그러게요. 대한민국인데 위에다가 놓기 싫어서 안 놓는 게 아니라 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아파트 짓는 건 위에다가 일부 있으면은 그냥 정원 뭐 이렇게 만들고 다 지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편적인데 앞으로 이 좀 변할 것 같아요. 네. 위에 녹지에다가 이 충전기를 좀 일부 의무적인 거 설치를 하고 또 지하에다가 차 주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지상으로 올리는 게 최고 좋죠. 근데 땅덩어리가 없습니다. 네. 지하로 내려가거나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 땅속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필연적인 부분 이거 소방청이 공포를 갖고 있어요. 불을 못 끄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이 불을 끌 때 약간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소방청이 책임을 묻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회의하다 보면은 답답한 거 이해를 해요. 불이 났을 때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물도 한정적이고 우리가 전기차에 가장 효과가 있다는 이동용 수조도 못 들어가고 이번에도 그래서 100대까지 피해 보면서 8시간 반이나 걸렸거든요. 그렇죠. 다 거의 다 타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지하 아파트 같으면은 수도라든지 전력 다 끊어버리고 500세대가 지금 방랑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만약에 나중에 보면은 이 아파트 구조적인 부분들도 안전검사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아파트 입대위에서 일명의 전기차 포비아, 공포감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 끄기가 더 어려운 이유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네. 폐쇄 공간이다 보니까 일단 전기차가 유독가스가 나오면은요 네. 두세 번만 들이키면 엎어집니다. 그만큼 무서운 가스예요. 그게 나가지도 못하죠. 네. 그래서 진입을 해서 불 끄기도 힘들고요. 또 전기차는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 온도가 700도에서 1000도씨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옆에 차에 옮겨붙는 속도도 워낙 빠르고요. 네. 그래서 웬만큼 또 물로 못 꺼요. 그래서 금속 소화기라고 해서 특수 소화기가 필요한데 꺼지지도 않고요. 사실 이동용 수조 속에다가 불이 나고 있는 전기차를 집어넣어도요. 물속에서 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섯 시간 지나야지 완전히 꺼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소화 방법에 대한 것들은 네. 외국에 우리가 외국 벤치마킹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를 외국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합니다. 외국에도 제대로 된 없습니다.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만큼 네. 이제 전기차의 보급이 너무 빨랐어요. 그러니까 각 주변에 경착륙 요소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진행을 네. 했었는데 너무 빨리 보급이 된 거고 네. 작년 말부터 전기차 캐즘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고르기 기간이 3, 4년 정도 가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근데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편입이 되면 더 늘어질 수가 있으니까 전기차 보급에 좀 지장을 주지 않을까 좀 걱정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끄기는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 그러면은 효과는 좀 의미 있습니까? 있습니다. 확산 속도를 네. 상당히 지연할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소방대원이 들어와서 물을 뿌릴 때도 효과가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물을 뿌려주게 되면 젖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리 온도가 높아서 확산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지가 되고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전기차가 몇 대 주차할 때마다 벽을 하나씩 쌓는 거예요. 벽이 있으면은요 네. 확산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줘요. 거기다 아 전기차 옆을 이렇게 가로막는다. 그렇죠. 너다섯 아예. 대마다 네, 벽이 네. 하나씩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다 스프링클러까지 나오면은 네. 혹시 화재가 생겼을 때 훨씬 더 소화하기도 좋고 확산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최대한 방법은 다 동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어디선가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스프링클러 말고 차 아래서 나오는 그런 있습니다. 방식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소방대원이 원래 네. 불을 소화시킬 때요. 네. 그거 가지고 와서 밑에다 집어넣으면 밑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거 말고 전 세계에서 신기술 개발한 것도 있어요. 아마 적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유조선 불났을 때요. 네. 그 두꺼운 쇠를 구멍을 내서 안에다가 소화제를 넣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응용을 해서 스타트업이 이 불이 나게 되면은 밑으로 장치가 들어가서 네. 수초 만에 밑에 있는 그 하우징이죠. 배터리 틀을 구멍을 내서 안에다가 소화제를 주입하는 방법도 세계 최초로 나와서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그런 방법이 이 전기차 소화할 때 지금 서너 시간을 1, 20분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완전히 상용화시켜서 저렴하게 보급하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제 폐쇄 공간에 지하 공간에 주차를 많이 하다 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그걸 빨리 진압하는 그런 대책이 많이 마련돼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전에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과충전 예방이라든지 이런 걸 네. 통해서 불을 안 나게 만드는 게 선제적 조치니까 네. 그 방법을 최대한 하고 혹시 불이 났을 때도 네.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그 두 가지 방법이 마련돼야지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없어지고 전기차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높은 온도 때문에 차가 완전히 타서 네. 원인을 알아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국가수 감식 결과 원인이 안 나와요. 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것도 걱정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감식에 같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온도가 높다 보니까 숯덩이가 돼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 속에서 안 탄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질 수 있는 건 다 건져서 네. 국가수로 지금 보내줬는데 국가수에서 세밀하게 그 정밀 분석을 해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식으로 많이 있거든요. 원인 불명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전 세상의 피해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혼동을 일으키고 아마 이 부분의 논쟁도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혼잡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이 맞습니다. 많으실 것 다들 같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네. 이거 국가가 책임질래, 지자체가 책임질래, 그렇다고 차주가 한정적이고요. 뭐 그렇다고 원인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배터리 회사의 책임이다 이런 것도 안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혼동스럽고 더 입주민들이 공포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 걱정이 좀 늘어납니다. 만약에 뭐 배터리를 리콜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쓰는 운전자 입장에서 배터리 리콜이 되면 안심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예전에 코나 전기차도 10만 대 리콜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바꿔준 거죠. 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셀에 대한 결함 가능성 있는 거를 생각을 해서 새 걸로 네. 바꿔주게 되면 훨씬 더 화재의 발생 빈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내연기관차만 해도 역사 130년이니까 네. 안전에 안전을 기해서 내연기관차는 최고의 제품이거든요. 배출가스는 빼놓고요. 근데 전기차는 보급된 지 10년뿐이 안 되니까 네. 아직까지도 주변에 경착륙 요소가 많으니까 그 불안감 또 안전에 대한 문제점, 화재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지만 안정되게 보급할 수 있는 네. 것은 필연적이니까 네. 좀 더 산학 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런 불안감이요. 주민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하지 마라. 지상으로 가라. 또 일부 뭐 관공서에서는 뭐 못 들어오게 한다 막 이렇게도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만 번지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이거는 사실 정부에서 보급시켜 놓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네. 입주민들한테 알아서 해결할 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선제적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부가 다음 주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한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네.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급에다 너무 초점을 주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것들이 좀 미흡한 거 아니라는 측면에서 좀 더 이런 부분들 점검하면서 네. 국민들의 신뢰감을 높이면서 미래의 어떤 전기차 보급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에서 최악의 조건인 폐쇄된 공간에 주차하고 충전한다는 이런 문제점은 분명히 개선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전기차 주차 구역을 저희 의무화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아예 의무화 시켜놓고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다 맞습니다. 하잖아요. 신축 네. 아파트 5%, 기축 아파트 네. 2%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 책임도 안 져주면서 왜 의무화를 줬느냐라는 부분들이 반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포비아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산되기 전에 정부가 네. 하루속히 대책만 논의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네. 그래서 선제적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차 계속 타도 될까? 사도 될까? 안정성은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세컨드카는 전기차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감이 팽배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한두 건 생겼다고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전기차 협회장에서 선전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네, 네. 저도 전기차 몰질 않고 있거든요. 네. 협회장인데. 네.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기차가 1년, 2년 후에는 충전 인프라 시스템, 과충전 예방 기능, 또 안전한 배터리 이런 것들이 점차 좋아지는 거니까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이거보다 이점이 큰 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세컨드카 형태, 퍼스트카는 하이브리드 차 이런 것들을 겸비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니까 네. 좀 더 신차 택일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디젤은 지금 퇴출입니다. 그거는 구입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네. 고민을 철저하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